퓨처 셀프,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이라는 부제가 있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그리고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우선 당신이 어디에 가장 몰입하는지 확인하라고 해. 미래의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즉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해. 인간은 과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몰입하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 인간의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왜 또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네. 인간 행동은 대부분 단기적인 보상이나 눈앞에 닥친 문제에 고군분투하느라고 바쁜데 더 먼 미래를 생각할수록 미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힘의 법칙이라고 하네. 결론적으로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야. 목표를 향해서 가기보다는 목표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중간 선택지의 혼란이 줄어든다고 하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해. 몰입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길은 언제나 있다는 것.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희망이 없다는 것이네.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서. 개인 발전의 핵심 측면을 보는 관점이 2가지가 있지. 프로이트와 아들러는 과거에 있다고 생각하고 프랭클은 미래에 의미를 가질 때 개인이 발전한다는 것. 그런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낸다는 말도 있지.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내가 자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이야. 그 미래의 목적이나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삶은 미래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삶은 감옥이고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거나 간에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굴곡을 헤쳐나가게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이지. 희망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이고 자신의 권한을 믿는 생각이고 길을 찾는 생각이라고 해. 그리고 2번째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가 미래의 나를 위협한다는 것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두지 말라는 것이야.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과거와 가슴 설레이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니까 심리학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존재한다네.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일도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에 대해서 감사로 돌리라는 것이야. 그리고 미래를 위협하는 3번째,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길로나 가게 된다는 것이야.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5명의 평균이 바로 나라는 것 많이 들어봤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 주변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관점은 결과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야.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법이지.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만 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설 수 없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처럼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놀면 나도 그런 사람 된다는 거.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5년 후에도 별 볼 일 없다는 것 강조하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내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이야. 4번째는 미래와 단절되면 눈앞의 것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지.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어오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네.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해. 5번째는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기억하라는 것이야.
현재 상황 너머를 생각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평범한 결혼 생활이거나 행복한 결혼 생활이거나 간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데에는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 1만 달러를 벌거나 1000만 달러를 벌거나 똑같은 양의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당신의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야. 6번째는 경기장 안에서 뛰어라고 해. 경기장 밖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써도 경기장 안의 실전과는 무관하다는 것. 경기장 밖에 있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딱 달라들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것. 밖에서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계산만 하는 것. 이것을 경기장 밖이라고 말하네. 그 다음에 7번째, 성공이 실패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작은 성공을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 파괴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하라는 것. 의도적인 연습만으로도 탁월한 성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아마도 인간이 스스로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라고 하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2번째,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해. 인간에게는 자신이 이루어낼 의미 있는 사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이것도 빅터 프랭크의 말이네. 첫 번째가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는 것. 목표나 목적이 행동의 원인이라는 것이지. 인간은 자신이 이끄는 목표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의식적이고 정직할 정도로 지능적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나의 미래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미래를 내 지금 현재로 끌고 오는 것 중요하다는 것. 2번째,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사람들이 보통 지금 내 모습이 별로 변하지 않고 미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미래의 나는 지금 생각과는 모습이 많이 다를 것이라는 것.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하네. 자신의 현재 능력이나 가치를 꼭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다는 것.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통찰력을 키우면서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야. 미래의 나는 다를 것이라는 어떤 생각, 그 전망이 현재의 나를 품위 있게 만들 힘을 준다는 것이야. 그리고 3번째,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오늘의 내 행동이 미래의 내가 갚아야 할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야. 오늘 내가 운동하고 식습관을 잘 챙기면 미래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는데 내가 오늘 게으르고 식습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미래에 나는 병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게 빚으로 온다는 것이야, 나에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지.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복리 효과를 만든다는 것이야. 그래서 미래의 나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의 복리 효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야. 무엇이 됐거나 간에 미래의 나를 위해서 작은 투자를 당장 시작하라는 것이야. 책을 사고 체육관에도 가고 현재 잠재력의 한계를 깨우는 것은 투자라는 것이야. 그리고 4번째, 미래를 생생하게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더 많이 발전한다는 것.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무엇을 열심히 측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 명확한 이정표가 없으면 인간은 말 그대로 원을 그리며 걷는다고 하네. 목표를 정비해서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고 중요한 목표에 레이저와 같은 초점을 맞추라고 해. 5번째, 미래의 실패가 현재의 성공보다 낫다고 해. 실패에 투자하는 원칙은 자기 자신을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해. 전문가는 현재의 수행 능력을 뛰어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훈련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것. 최고의 기술은 배움의 기술이라고 하네. 진지한 훈련과 겸손,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 6번째,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성공은 나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 대해서 진실할 때만 이룰 수 있다는 것. 성공은 명성이나 돈,
주의가 없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7번째, 신에 대한 견해. 신앙이 있다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것은 당연하겠지. 그래서 미래의 내가 되는 단계. 결과는 전념하는 일이 현실로 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현실에 맞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야.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는 과정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우선순위 3가지를 찾아서 그것을 토대로 1년 계획을 세우라고 하네. 3가지가 넘게 되면 좀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해. 미래의 나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말은 씨앗을 심고 가꾸고 마침내 열매를 얻는다는 말이야. 10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건너뛰는 방법이 즉시 보인다고 하네. 두 번째는 덜 중요한 목표를 없애는 것.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서 목표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네. 덜 중요한 목표는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마구 자라나는 잡초와 같다고 해. 덜 중요한 목표는 미래의 내가 no라고 말할 일에 대해서 현재의 내가 yes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네. 완벽하다는 것은 더는 추가할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는 제거할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 세 번째,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아는 것으로 나아가기.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은 없다고 하네. 네 번째,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미리 감사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 감사라는 감정에는 감사할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가 있다는 것이야.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면 당신의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지가 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기에 구하고 두드리라고 해. 5번째,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라고 하네. 어떤 일에 도전하거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적화하는 것, 투자와 시간의 일관성, 미래의 명확성이 현재의 명확성을 만든다는 것, 출발이 보장할 것 없어도 겁먹지 말고 시작하라는 것이야. 6번째,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고 하네. 정체성이 행동을 좌우한다는 것.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지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인간관계의 자유, 목적의 자유로 주도권을 잡으라는 것이야. 일정도 관리하고 시간의 주도권도 잡고. 7번째,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고 해. 10년 계획을 세웠는가? 왜 5년 이내는 안 되는가 물어보는 것이야. 자주 세상에 내보내라고 하네. 지속적으로 내보내래. 형편없어도 그렇지 않아도. 피카소는 1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는 그의 그림 중에서 고작 3개 정도만 알 뿐이라는 것이지 더 많이 투자할수록 미래의 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과거에 내가 투자했다고 해서 그 일을 붙들고 있지 말고 미래의 나로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포기하라는 것. 당신이 돋보이면 일부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돋보이는 사람의 정의에는 주변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모두의 박수를 받을 사람은 절대로 없다. 되게 마음에 드는 말이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당신이 돋보이면 일부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돋보이는 사람의 정의에는 주변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모두의 박수를 받는 사람은 절대 없다. 여기까지야.